안녕하십니까. 수요일만 되면 이 시간에 늘 어김없이 찾아오는 요 눈사람을 닮은 남자 예병군 멘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요 대박 플러스 시즌2를 시청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박 플러스 시즌2는요, 처음에 약간의 시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성적표를 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여러분들께 또 종목 상담을 또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내일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채널을 딱 고정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알찬 내용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1, 무료 문자는 013-3366-0110, 그 다음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도 가능하십니다. www.sentv.co.kr 여기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여러분들께 또 충분히 상담을 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즉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자,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승천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제가 월요일날 출연해서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릴 수 있는 날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맞춰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대박 플러스 화요일날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또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자, 지난달에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요만큼으로 옵션의 어떤 선물,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옵션 만기일 딱 끝나자마자 들어 올렸죠. 그런데 어김없이 옵션 만기일은 또 매달 찾아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12월 달은. 그러니까 또 똑같이 고지점까지 꺼트려 놨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나와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이 하락폭을 그대로 내줄 수 있다. 그래서 관망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섣부른 매도와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 많은 멘토님들이 코스피만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이 온다라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건 아닐까? 혹시 그런 점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상 지금 장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늘 위로 올라가는 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밑으로 꺼지는 장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신다면 늘 일방향의 어떤 그런 주가 포인트는 생각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코스피만 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궤변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디까지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궤변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코스닥이 꺼졌지만 코스피는 안 꺼졌습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이 어느 일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주식을 바라볼 때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예각기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각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성적표를 봐야 되겠네요. 그 성적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 19.4%, 그 다음에 영업무역은 15%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익절가를 제가
손절가를 계속 높여드려서 익절가를 잡아드렸죠. 그래서 영업무역 일단 매도가 됐기 때문에 익절됐기 때문에 요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을 처음 잡아드렸던 구간이요.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제가 출연을 해서 10월 중순이 좀 넘어갈 때쯤 잡아드렸죠. 그죠? 그리고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겨울 되면, 아웃도어 의류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아무래도 이 노스페이스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 영업무역을 봐야 될 시기가 아니냐. 즉,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20%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제가 이게 추세를 타고 계속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 어깨에서 파는, 즉 이 구간이 어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구간에서 정확하게 익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절가가 제가 편입가가 32,000원이고 익절가를 36,800원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15%라는 수익을 내시고 그렇게 나오시길 좀 당부드렸는데 잘 따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영업무역의 어떤 모양새로 보면 지금 좋지 않은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장이 밀리다 보니까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계속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손절가, 즉 손절가를 요쯤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500원 정도 잡으시고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방법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빠르게 갈게요. SK네트워크스하고 세이버존 INC는 수익 중입니다. 참좋은 레저는 약간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BH 역시 약한 손실 구간, 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NC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죠. 제가 왜 이때까지 매번 출연할 때마다 2종목, 3종목씩을 드리다가 지난주엔 딱 한 종목만 드렸는가 하면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시황이 안 좋을 때 섣부른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종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라가 시장에 밀리면서 오로라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1,350원 제시해드렸는데 제가 편입가가 1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오로라 역시 지금 오늘 종가가 11,350원입니다. 즉 손절가는 어떤 프로그램 특성상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강한 종목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로라 자체가. 왜? 한 번도 적자가 없었다 그랬죠. 그 다음 모멘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 밀리는 거에 비해서는 잠깐 밀렸다가, 즉 손절가를 잠깐 터치하고 올라왔지만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점 참고해 보시면 이 예각기법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기법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각기법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각기법 이제 심화 과정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심화 과정에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죠? 종목 선정, 예각기법이 어떤 기법이라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고,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을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종목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멘텀, 즉 모멘텀 종목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 눈과 귀를 고정시켜 주시고 얘기를 잘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칠판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X축, Y축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요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늘 보면 심리적 이평선이 따라다녀요. 그죠? 뭐 3위평, 그 다음에 12평, 뭐 5위평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다가 각도 꺾어가 내려오고 이렇죠. 그죠? 그런데 자, 이 심리적 이평선들이 있는 곳과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라고, 뭐 여러분들 보조지표입니다. 그게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가격대. 즉,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저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항을 나눠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이평선이 저항이 되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가격 저항. 그죠? 가격 저항.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지표 저항. 그죠? 지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저항선들을 다 뚫어내면 제대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저항이 맞물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일봉 차트라면 주봉에서도 요 저항대가 맞물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저항대를 맞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뚫어내면 이 저항대가 뭐로 바뀝니까?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지지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지지를 맞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저항대가 늘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체크를 안 하시다 보면 자, 막 올라간다. 자, 예각기법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으라 그랬으니까 올라간다 잡아야지. 근데 또 저항에 부딪히는 이 구간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살짝 밀렸다가 여기 지지대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죠? 지지대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게 저항해서 맞고 밀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도 이 구간쯤에서 수익 조금 난 구간에서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달리고 있는 말에 목을 치지 말라고 제가 기초 강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심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자마자 수익이면 견딜 수가 있어요. 계속 수익 나네?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손실로 들어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막 위축되고 오늘 또 떨어지네. 이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 구간에서 참다 못해가 손절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익도 제대로 못 보고 차익 실현을 1%, 2%에서 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늘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TV 프로그램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자, 매수 시점 잡아드립니다. 어느 정도 선상에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익절가에서 어떻게 수익으로 빠져나온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런 얘기 왜 드리겠어요? 할 시간이 남아들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매수 시점을 잡아드리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 저항대, 지지대를 잘 확인하시고 매수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늘 뭐를 체크하시냐 하면 올라간다만 체크를 하십니다. 올라갑니다. 이러면 올라간다는 부분만 체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아무 데서나 막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견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도 내가 마음이 편해야 그 주식이 똑바로 보입니다. 마음 불편한데 주식이 어디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손실 나고 있는데 주식이 어디 있어요? 꼬라지도 보기 싫지.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면 뭐냐? 즉,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저항대가, 즉, 저항이 중복된 저항이 있어요. 거기서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설사 그게 올라가더라도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저항이 안 보인다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항이 안 보이는 종목들. 자, 우리가 늘 고점에서 저항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점 가면 당연히 저항이 안 보이겠죠. 그죠? 저항이 안 보이는데, 저점인 종목도 저항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여기서 권유해드렸던 SK 네트워크스를 보면서, 조금, 지금도 수익 구간이죠. 그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요. 자, 이게, 저항 많이 보이는데요. 저항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잘 봐보세요. 밑에 저항들, 이게 주봉이에요. 그죠? 일봉을 딱 한번 봐보세요. 일봉에 지금 저항이 있습니까? 확대해 볼게요. 저항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자, 일봉에서는 저항이 안 보여요. 그럼 주봉, 자, 이 긴 주봉의 이평선상에서는 저항이 보입니다. 왜? 계속 떨어졌던 종목군이니까. 예각기법이라고 해서 늘 고점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고점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닥권에서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라 그래서 얘기 드렸죠. 그죠? 바닥권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 모멘텀이 정확하게 존재하고 밸류에이션 괜찮고 자 그다음 뭐 일봉에서 저항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일봉에서 저항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저항대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가 됐느냐? 지지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저항이 보이지 않는 종목군에서 100%, 200%짜리 수익이 나는 종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하림홀딩스를 한번 볼까요? 하림홀딩스. 자, 이 종목 누구나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관심을 가졌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계속 저항대를 없이 올라갔다가 저항대 한번 만들었다가 다시 저항대 없이 갔다가 계속 저항대를 없이 가면서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 구간에서 이만큼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평선들 밑으로 계속 꺼지면서 밑으로 다 내려놓고 그다음부터 저항대 없이 올라갑니다. 여기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모습들을 보실 수 있죠. 그죠? 주봉에서 이게 지금 저항대 없이 계속 자, 이 간단한 5위평조차 뚫고 내려오지 못하면서 자, 이걸 저항 지지대 만들어가면서 올립니다. 그죠? 월봉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항이 안 보여야만 100%, 200%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계속 보이고 밑으로 빠지고 저항에서 부딪혀가 밀리고 또 밀리고 이러다 보면 100%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참고하시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이거 100% 가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격. 이 이격이 뭐냐면 자, 여기와 여기 사이 가격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 가격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 가격. 이 이격들을 벌려놓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이격을 좁히려 한 번은 들어옵니다.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들어와요. 왜? 갭을 메꾼다는 얘기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구간에서 잘못 들어가면 그건 뭐가 된다? 상투가 되는 거예요. 상투. 머리 꼭대기 잡는다는 얘기죠. 그죠? 상투 딱 잡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를 잡은 거예요. 머리도 아니고 머리카락 위에 만들어 놓은 모형도 아니죠. 그걸 머리로 짜매갖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상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종목은 많고 여러분들 자금이 유한할 뿐이지 종목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모멘텀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가적으로 요거는 어떤 보너스입니다. 모멘텀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큰 모멘텀, 즉 시장의 어떤 불리기를 테마군으로 불리는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요새 가장 강했던 거 뭐 있었을까요? 응?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죠. 그죠? 비트코인. 첫 번째 비트코인 관련주. 자, 테마성 재료쟁이에요. 테마성 재료. 이거 기초강좌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테마성 재료 중에서
기초강좌에서 얘기 드렸죠. 1등 종목 알면 잡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1등이 아니면 잡지 마라. 2등, 3등은 재미없다. 이 얘기 드렸죠. 그죠? 그럼 1등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각도 보고 잡아내라. 각도를 보고 잡아내라. 그죠? 각도. 그리고 자, 이런 테마성 재료군이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를 파악해라. 그 얘기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재밌죠? 이래 강의는 좀 재밌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지. 자, 비트코인. 이거의 대장주는 뭐냐면 제이시현입니다. 여러분. 자, 제이시현이 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각도를 보고 그래요. 각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거 하면 아래 꼬리를 잡고 달면서 자, 다른 똑같은 테마군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다른 테마군이 빠질 때도 이거는 올라갑니다. 즉, 예를 들면 같은 테마에 자, SK컴즈를 한번 볼까요? SK컴즈.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각도가 밋밋하죠. 그죠? 못 올라와요. 2등, 3등은 결과적으로 각도가 밋밋합니다. 2등, 3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결코 쉽고 만만한 매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냐? 1등주를 공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1등주. 야, 나는 1등주 아니면 안 잡겠다. 대장주 아니면 잡질 않겠다. 이 마음가짐을 가셔야 됩니다. 테마 매매하시는 분들이 자, 요 테마 형성됐으니까 요것도 가고 요것도 가고 요것도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각도가 안 살아있는 즉 밋밋한 종목군에서 잡아버립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요. 그러다 보면 자, 대장주는 쉽게 안 밀리는데 이거 혼자 쑥 밀려버려요. 그죠? 자, 똑같은 날짜인데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똑같은 12월 3일이에요.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자, 여기입니다. 여기 12월 3, 4, 5. 자, 그런데 대장주 한번 볼게요. 12월 3일, 자, 12월 3일, 4일, 5일입니다. 어때요? 흐름 자체가 다르죠. 그죠? 똑같은 그거예요. 똑같은 12월 3, 4, 5일인데도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테마성 재료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가격 싼 거,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그거부터 잡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테마 매매에서 재미를 못 보시는 겁니다. 늘 테마 매매에서 난 당했다 그걸 얘기하면서 테마는 하면 안 돼.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다 테마성 재료를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형주들도요. 전기전자업종 그 테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테마가 아닙니까? 전기 좋다? 그러니까 전기주도 올라오고. 전자 좋다? 그러니까 전자주도 올라오고. 자동차 지금 안 좋다? 제가 몇 주째 계속 얘기 드려요. 완성차 업체 안 좋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꺼지잖아요. 그죠? 같은 테마로 꺼지고 같은 테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개별주들은 테마로 불러보고 대형주들은 업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테마입니다. 테마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묶어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업황이다. 뭐 대형주니까 좋게 얘기하면 되고 중소형주는 테마다. 나쁘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 거지. 그지?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멘텀 파악 방법입니다. 이 모멘텀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잘못 가르친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가까운 재료, 즉, 이게 펜이 또 안 나오네요. 가까운 재료, 예. 가까운 재료를 설명하는데 펜이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이 가까운 재료, 즉, 우리가 있는 가까운 재료, 즉, 가까운 재료는 단기성, 가까운 재료, 가재라고 표현합시다. 가재. 이거는 단기로 하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먼 미래의 재료. 먼 재료. 먼재. 이거는 중장기보랍니다. 이게 대부분 설명 방식이에요. 근데 이 거꾸로 됐습니다. 요게 여기로 가야 되고 요게 여기로 가야 돼요. 가까운 재료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가까운 재료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먼 재료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기초 강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효용 가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게 얼마만큼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 그 얘기하면서 지문인식, 보안 관련 지문인식 관련주들 얘기 드렸죠.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먼 미래의 재료가 결코 좋을 수가 없다.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게 과연 우리가 할아버지가 돼가 허리가 굽을 때까지 우주로 달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의문이다. 즉 퀘스천 마크인데 이 먼 미래의 재료를 먼 미래의 재료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라. 이래버리면 지금 우주항공 테마주들 계속 꺼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장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꺼지니까 중장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 미래의 재료는 그때 순간적으로 살아올 때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재료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 맞아요. 자, 비트코인 관련주 가까운 재료입니다. 자, 이미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승인이 됐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 가까운 재료들은 오히려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종목군에서 대장주가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시장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형 종목은 중장기 투자하고 중소형 주고는 단기 투자하라. 그것도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는요. 지수에 의해서 밀립니다. 지수에 의해서 밀리고 또 밀리고 지수하고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끈적한 이런 그 관계를 가지고 가요. 근데 중소형주는 안 그렇거든요. 지수하고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더 태반이에요. 물론 코스닥주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코스닥주를 얘기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코스닥이지만 재료가 명확하고 갈 수 있는 예각기법의 종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하잖아요. 성적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레저 이런 것들도 시장에 비해서는 약간은 밀리더라도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영업 무역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식을 말할 때 잘못된 오류를 딱 가지고 가셔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그 오류에 휩싸여서 내 돈만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세요. 주식을 배우시려면 정말 정석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딱 설명드릴게요. 모멘텀 반영 여부가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모멘텀에 대해서 이미 재료가 전부 노출이 돼서 그만큼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재료가 더 갈 수 있는 재료냐 재료가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늘 체크의 영역이다.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요.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장기성 재료가 돼버립니다. 그죠?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느냐의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기초 강좌 때 설명드리면서 들고 나온 종목이 효성 ITX입니다. 효성 ITX. 그죠? 효성 ITX. 자, 이거는 먼 미래의 재료. 자,
먼 미래까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즉 신소재 개발이라는 부분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래 상한가 치고 또 말아 올리면서 굉장히 추천드린 구간은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 있었고 그 다음에 눌림목 줄 때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또 들어 올렸죠. 근데 최근 장이 밀리면서 밀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디는 지지받고 있다? 즉 이 구간은 제가 추천드렸던 이 구간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지를 받고 있느냐? 자, 모멘텀 자체가 밸류에이션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강의가 여러분 재미가 없으셨으면 안 돼요. 요 강의가 계속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각기법을 차근차근 기초부터 지금 심화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딱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제가 알짜배기 종목 상담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지금이라도 빨리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종목 상담 딱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자, 땀이 다 나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예각기법 설명드리면서 자 떨어질 때는 뭐부터 떨어진다고 얘기 드렸어요? 머리부터 떨어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사람은 어딘가에서 떨어질 때는 늘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죠? 다리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은 머리예요. 어딜 잡으셔도 머리입니다. 여기를 잡아도 머리고 여기를 잡아도 머리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잡으라고 얘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들어 올릴 때 잡아라. 그러면 이게 무릎이 될 수 있고 이게 무릎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확대해보면 지금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았으면 충분히 재미를 보면서 익절가 높여가다 보면 어깨에서 팔렸겠죠. 근데 어깨에서 팔리고 머리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잡아 들어가셨다면 지금 손실 구간인데다가 이제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맞는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질 때 잡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머리부터 잡는 게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15,700원인데 이미 손절선 다 놓치셨어요. 손절선. 자, 이거 차트 지저분하니까 잠깐만 삭제하고 자, 잡아드릴게요. 바로 요 구간이 지금 지지대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죠? 어찌됐든 이 구간이 왜냐하면 지난번 지지를 받았던 곳이 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요 구간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요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자, 부채도사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거에서, 자, 부채도사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바운딩을 노려보자는 거지, 반드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명확하게 손절선 잡으시고 하셔야 돼요. 어디냐? 즉,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와 버리면 이제 지하 2, 3층 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손절선이 8,400원대입니다. 8,400원이고, 자, 매수가 15,700원인데 그까지 노리지 마세요. 이거는 끽 올라와 봤자 이 구간이 답니다. 이 구간이 답니다. 13,500원. 이 구간도 잘 올라와야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를 아마 마음먹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3,5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견뎌보시라. 요 얘기를 드리겠는데, 대신 손절선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8,460원.
요거 꼭 메모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바이오톡스텍인데. 아, 바이오톡스텍요? 네네. 예, 매수가는요? 아이고, 매수가 너무 높아갖고, 5,820원이에요. 5,820원요? 네네. 비중은요? 비중도 많아요. 50%. 물타기 하셨죠? 물타기는, 예. 슬쩍슬쩍 웃고 넘기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진짜. 물타기 좀 하셨죠?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아, 조금밖에 안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요. 제 얘기 네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네. 이 강의 계속 시청하셨으면 이런 종목 네. 떨어진다고 잡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셨을 텐데. 안타깝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언제쯤 고정 가격 오겠습니까? 가격이요? 매수가. 매수가에. 일단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하시다가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로 살살 네.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교체 매매. 아, 그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자, 바이오톡스텍. 이게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떨어지는 구간은 어디를 잡아도 머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머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데서 막 잡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머리예요. 결국은 이게 머리입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구간에서 안 잡으면 그럼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아야 되죠. 이런 데서 잡으면 이게 고점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봐봐요. 올라갈 때는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은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바이오톡스텍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거는 어디가 됐든 무릎이 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들어가 버리면 어디가 됐든 머리가 돼 버립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 손절선을 먼저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지지대가 보이죠? 이미 손절선 다 지나쳐 와서 지지대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리바운딩 나왔던 자리, 여기 리바운딩 나왔던 자리. 근데 이걸 잘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들다가 조정 들어왔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서 리바운딩이 났지만 이건 지금 계속 추세를 타면서 꺾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죠? 앞전에 한번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2013년도 자, 한 4, 5월 달까지 그때 코스닥 한참 좋을 때였어요. 그죠? 그때 들고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구간에서 잡아 들어간다. 무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래서, 일단 요 선을 손절선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선이 어느 선이냐 하면 3,800원대, 3,820원 정도를 손절선을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자, 매수가가 5,820원인데요. 이 종목 5,820원까지 노리지 마시고요. 5,000원 부근 오면 비중을 반 줄이세요. 비중 50%에서 절반 덜어내세요. 25%까지. 그리고 나서 다른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 올라오는 종목군 말씀드리고 있는 거에 잘 갈아타시면 손실 빨리 보전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예! 저희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저 파미셀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파미셀요? 예. 매수가는요? 4,200원에요. 예. 비중은 50%입니다. 비중은 50%. 네. 파미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는요,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이 다 밑으로 꺾어 내려오는 종목은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점이라도요, 이런 것들이 시장보다 약했으면 약했지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해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전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혹시, 3분기에 흑자가 나서 4분기에도 흑자가 계속 된다고 해서 이렇게 좀, 그 다음까지 들어가 봤는데요. 저 예, 예. 4분기 일정은 어떻게 될까 해서 또, 그 정도 알 수 있나요? 예, 예. 흑자가 난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인데요. 흑자가 나는 것은 보통 6개월 전에 선반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을 못 받았다는 것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흑자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비영업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비영업적인 측면이 뭐냐면 바로 판관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이에요. 아시죠? 그죠?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손실이 돼버리면 이런 종목군은 자, 영업적으로 예를 들면 수익이 낮다 할지라도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진짜 흑자 전환이 됐고 좋은 상황인 것 같으면 차트에서 먼저 답을 말해줍니다. 제가 예각기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트에서부터 이렇게 죽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부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자, 제 설명 마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전화 끊으시고요. 예. 예. 참 점잖은 그 시청자분이신데 제가 말을 너무 좀 가볍게 드려서 혹시 마음은 안 상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 안 드리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저평가로 보이는 저평가된이 아니고 저평가로 흔히 착각하기 쉬운 종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자, 파미셀. 자, 이 종목이 왜 안 올라갈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안 올라갈까요, 결국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유 한 가지예요. 이 종목이 못 올라가는 것은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낮다 할지라도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좋은 회사라면요. 회사 내부자가 사도 이 주가 모양은 안 나옵니다. 이거보다는 더 훨씬 좋은 주가의 모양을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매수가 4,200원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비중이 한 50%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이게 결국은 올라오는 척하지만 결국은 저항대가 많으니까 자,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4,200원대가 여기 딱 자, 저항대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몰려 있잖아요. 이 저항대들이 다 몰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저항대 자, 4,200원 선이 저항대입니다. 몰려 있어요. 여기. 그죠? 몰려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이평선들 쭉 내려오면서 몰려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자, 저항이 중복된 구간에서는 절대 잡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면 이 예각기법으로 봐도 이 강의만 들으셔도 이 중복이 저항된, 즉 저항이 중복된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셨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지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약한 수익 구간이라도 빠져나오세요. 3,700원대는 지금 계속 지지받는 모습인데 가능하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전환되면 빠져나오세요. 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이제 공략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만약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관망을 하시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유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연말 소비 시즌 랠리. 그죠? 연말 소비 시즌이잖아. 여러분들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서 있죠? 눈사람 있죠? 자, 주변에 벌써 돈 쓰라고 지금
돈 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로와차 이러면서 돈 쓰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말 소비 시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배당이라는 부분이 와요. 자, 요 종목에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 배당을 얼마라도, 자, 한 해 동안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연말에만 딱 투자해도 배당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배당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만한 산타랠리, 즉 가파른 산타랠리가 아니라 완만한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여러분들께 자, 보여드리고 싶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냐?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직 앞으로는 종목을 많이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황은 제껴두고 종목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황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으면요, 종목도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황을 제가 왜 앞 시간에 뭐 입 아프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시황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오늘 강의 드렸던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자, 최근에 저항대를 모두 다 거의 뚫어냈죠. 그죠? 뚫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각도를 세우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봉은 진짜 저항대를 뚫어냈어요. 이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은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월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봉은 밑으로 저항대 다 밀어놨고 이제 밑구간, 즉 바닥 구간에서 탈출하는, 즉 여기에서 강하게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이 자, 시장이 운 좋게도 조정을 주면서 100점 자리까지 내줘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매수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죠? 매수대로. 그러니까 즉 얼마냐? 오늘 종가 9,400원입니다. 그러니까 9,400원을 매수가로 잡아 드릴 테니까 요거 안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2,400원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 손절가. 역시 예각기법은 손절가는 타이트합니다. 9,040원입니다. 그거 지켜주시면 다음 주에 요 성적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이 아니에요.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까이 여러분, 뭐 한 50분이죠. 그죠? 50분 가까이 여러분들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목이 좀 좋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은땀도 지금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목소리도 조금 허스키해서 듣기가 과히 좋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관리 잘못한 탓이니까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예각기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훌륭한 기법이고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약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각기법 멘토 예병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